안녕하세요. 민생의 투자 이정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우리 이제 시험 보러 간 학생들 응원 영상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6년 새해가 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2월 말에 진행됐던 학교들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학교 하나하나씩 좀 시험장 분위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생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기억을 정리하기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게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시험 봤던 고려대학교부터 시험 경향 어땠고 또 고려대학교 시험장 분위기는 또 좀 어떤지 전달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시험 정보, 우리 올해 25년도였었죠. 지난해가 돼버렸긴 했습니다만 12월 13일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 자연계열이 오후 2시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시험이라기보다는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입실이 이제 2시 10분부터 가능했었고요. 2시 1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고요. 그 이전에는 학교 건물을 폐쇄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학생들이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건물 폐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입장할 때 학생들이 줄을 좀 길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빨리빨리 가시라고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건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길게 줄을 서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이 되게 되면 이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때부터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조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고사장 감독관분의 안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게 되면 본인 불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우리는 생명계열이니까 3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이제 소식은 정리하고 시험지랑 답안지 배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시험 시작한 게 3시 10분이었던 거고요. 생물문제 50분 먼저 진행해서 4시까지 진행했고 시험지 회수하고 다시 또 화학시험지 나가는 그 시간을 10분 정도 잡았던 거고 그래서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다시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배치 가능 요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좀 감독이 좀 삼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거 일단 수험표 신분증은 기본인 건데 거기에다가 펜, 근데 이것도 검은색 파란색만 놓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집어넣으러 간단 말이에요. 지우개, 샤프 요것들 준비하셔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게 저는 조금 오랜만에 가가 충격이었던 건데 일단 텀블러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수 가능한데 그 생수를 라벨이 있으면 안 돼요. 라벨을 다 뜯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벨 없는 물통에 들어있는 뚜껑 있는 물통에 있는 물 요것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빛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각종 엄청 목록이 길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통신기계 전자기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마개 못하게 하는 거 조금 생소하던데 원래 귀마개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핫팩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연습지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 연습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빛이 불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실에 딱히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학생이 아날로그실 가져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놈들인 거고요. 간단하게 올해 나왔던 실험 출제 정보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도 이제 주관식 비중이 높은 거의 100% 한 2, 3년 전에 객관식 한 3군데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빼고는 대부분이 주관식 100%였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문항수가 조금 달랐었어요. 작년에는 주관식 7문항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주관식 9문항. 여기에 독립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소문항이 달려있지 않은 문항이 3문항. 그럼 남은 게 6문항인 거죠. 자, 그 6문항은 소문항이 매달려 있어서 지금 제가 소문항으로 분류해드린 17개인데 이 중에 3개는 독립문항인 거니까 그럼 그 남아있는 6문항의 소문항을 합친 게 한 14문항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저 뜻도 모르겠는 소소문항 뭐냐 하시는 분들 고려대학교에 이번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땡글뱅이 1번, 2번, 3번, 4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고 이렇게 나왔던 거. 그게 한 35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문항 하나가 땡글뱅이 10개를 채우셔야 되는 문항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땡그라미 채워야 되는 빈칸 문항만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35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내가 문항 구성을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때문에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시간이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뭐 시간이 쫄리고 있거나 저야 뭐 이제 약간 관찰자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험장 가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학생들 분위기가 조금 보이는데 굉장히 다급하시더라고요.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급해요. 벌써 막 고려대학교는 약간 학생들이 시험지를 막 확 덜리고 막 시작하는데 한 초반에 2, 3분 정도 조용합니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막 펜 소리가 약간 경마장같이 막 다다다다다 들려가지고 이게 종료합니다 라는 말이 딱 들릴 때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는 시험장이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엄청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건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유독 그래서 소소문항 35개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 좀 더 심각하게 좀 지연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올해 조금 출제 경향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고려대학교가 뭐 주관식인데 뭐 변화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물어보는 문항 성격 자체가 단순히 그냥 생물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문항수가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염두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이제 문항 분석이 어떻게 될 건지. 전체 소문항 기준으로 했을 때 17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드릴 때 소문항은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두 가지 패턴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일반 생물학 얘기할 때 이제 크게 9가지 분야로 구분된다라고 해서 생물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생물생태, 분류진화 이렇게 9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겠지만 식물생태, 분류진화는 한 묶음으로 묶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근데 지금 분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고려대학교 식생분자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이 안 나왔어요. 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제 분야가 4군데밖에 없는데 그 4군데의 문제가 나온 것 중에서 원래도 이제 일반 생명 계열 편입은 단순지식 문항이 많기는 합니다. 단순지식 문항이 제일 분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념 응용 문제라고 제가 묶어드린 카테고리가 꽤 되죠. 근데 학생들이 궁금할 거는 근데 문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유형별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거 몇 문항, 요거 올해 문항이에요. 제가 시험장 가서 열심히 학생들 시험 문제 풀 동안에 나는 나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기억을 좀 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달달 외워온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유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순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단순지식 문항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 단순지식 문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고려대학교 문항 중에서 단순지식 문항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미오신머리 기능 설명을 해봐라 요 문항이었던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것만 봐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막 그 트로포미오신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답안 작성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오신머리가 가지고 있는 ATPase 활성 말씀을 하셔야죠. ATP를 분해를 시켜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액틴과 결합한 다음에 활주설에 해당하는 그 근수축 과정을 만들 때 이제 액틴 필라멘트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언급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오신머리 이렇게 설명해봐라. 요건 우리 교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지식 문항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열심히 바이오스토리를 보시건 캠페를 보시건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바이블의 교재에 해당하는 그 교재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지식 문항인 건데요. 문제는 이게 별로 변별력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이거는 그냥 점수를 가져가라 라고 준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고려대에서 이제 변별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는 두 번째 유형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 응용 문항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올해 몇 번 문제였어? 6번이었나 7번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올해 또, 그, 신들린 칼춤을 한번 추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 논코딩 RNA가 너무 꽂힌다.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 해년마다 연대에 나오는데 올해 고대에 나왔습니다. 논코딩 RNA. 올해도 제가 정리하시라고 표도 드렸었잖아요. 그 마이크로 RNA 기능 물어보는 문항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붙어 있는 문항이 이 문항입니다. 크리스파카스9 같은 경우에 제가 더 관심 더 높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일반 생명의 친구들도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해가지고 좀 자세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인 건데요. 일단 관여하는 RNA 종류 먼저 아시죠? sgRNA 우리 공부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능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캠벨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 캠벨 교재에서 크리스퍼 카스9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시잖아요. 고려대학교 시험범위 캠벨 포커스 한 판 그거로 잡아주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재로 이거 대비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연대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생물학에서 조금 더 심화된 수준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 변별력이 생겼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라도 올해 봤던 친구는 붙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저랑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 서술,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고대 올해 좀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연대에서 항목별 서술 문제 별로 안 물어봤습니다. 항목별 서술이 뭐냐, PCR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뭔지 쓰고 각각에 설명하셔. 이렇게 뭐 한 5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 3가지 혹은 5가지 이런 식으로 옵션화돼서 갈라지는 거. 와, 나 이 친구 나중에 합격하면 달라 그럴까 싶을 정도로 노트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유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답변을 하기는 하되, 그 주관식 답변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구분해야 하는 문항들, 요게 이제 올해 고대에 한 2문제 나왔고요. 연대도 조금 나왔고요. 사실 시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게 되면 관측입니다. 사실 그 연축과 관련해가지고 느린 연축 섬유하고 빠른 연축 섬유가 캠벨 교재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지만 우리는 빠른 연축 섬유 타입 1, 2 2개 정리했었잖아요. 그게 원래 일반 생물학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니 뭐 근육이라고 하는 게 동물 생리학에 나오긴 하니까 그 범주에서 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그 내용의 수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동물 생리학 파트를 좀 깊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빠른 연축 섬유가 왜 2종류야? 이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타입 1, 2로 좀 구분해 드렸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별로 안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 생물학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비한다라고 했던 학생들한테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반 생물학 하셔야 돼요. 캠벨 교재를 보시건 포커스를 보시건 아니면 뭐 수업 들어 진행하시건 일반 생물학 하시는 건 맞기는 맞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난이도 있게 진행을 하시라. 교재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의 심화 수준까지 좀 궁금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라. 혼자 힘드시면 학원 오세요. 네, 그렇게 하면 저랑 같이 보면 되니까. 그래서 고려대나 연대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으로 올해 조금 체제가 바뀐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항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항들도 저는 이미 복귀가 끝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올해 시험을 앞두고 제가 완전히 오픈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수준인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시험장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입시를 하기 전에 건물 밖에 줄을 선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날 비가 왔습니다. 근데 올해 비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줄 서 있는 줄이 엉망진창이지 우산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이 유난히 좀 길었던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그 금속 탐지기가 원래 이대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연대에서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금속 탐지기가 올해 고려대학교는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입시험 보러 가신다라고 하면은 시험 도중에 사실 갈 때는 금속 탐지기 쓴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 사실 제가 여러 군데 시험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가장 그 어떤 엄격함을 가지고 계신 감독관 분들이 고려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 올해 제일 충격적으로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시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제 바로 앞에 제 현장 학생이 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막 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시험을 보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하면서 막 이제 질문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여학생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콧물이 나면 훌쩍거리면 방해가 되니까 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휴지를 쓰겠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쓸 휴지를 한 3장만 남기시고 뭉탱이에 넣어라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라벨 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랑 같은 라인에 앉아있던 남학생이었었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 친구가 뭐라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감독관님이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왜 가? 그래서 아니 그냥 허용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 건 거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마상이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엄격하게 감독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에 중압되지 않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염두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분위기는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좀 감독관분들이 좀 엄격하실수록 그럴 수 있는 거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도중에 감독관분들이 통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다른 학교는 그냥 앞뒤에 계시다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려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시험을 보고 있으면 도중에 오셔가지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감독관 사인하시고 수험표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좀 신원 확인에 대한 것도 좀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타임어택 때문에 신경 쓰고 딴 건 별로 귀에도 안 들어오시겠지만, 일단 감독관 분위기가 조금 엄격하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부터 제가 이제 학교들 시험 참석했던 얘기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 고려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분위기는 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염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